자, 두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외부에서 원격으로 이 라즈베리 파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렇게 연결할 때 이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AP가 있다고 하면 이더넷으로 연결하면 아무런 설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UART를 굳이 쓸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유선으로 인터넷선 연결하고 이 중간에 AP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 만약 여기에 AP가 하나 있어요. IP 타임이죠. AP가 있으면 이렇게 AP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 AP, IP 타임에 그 저기 이더넷 연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얘도 유선으로 연결하고 얘도 이렇게 유선으로 하면 부팅이 되는 순간에 얘가 자동으로 IP를 할당을 받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세팅해 줄 게 없겠죠. 자, 그럼 이제 볼까요? AP에서 얘도 IP를 할당받았고 얘도 IP를 할당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이 쓰냐? 여기서 같은 AP이기 때문에 SSH를 통해서 외부 인천 콘솔을 통해서 얘를 접속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퓨티를 많이 사용했죠. 퓨티를 사용해서 얘가 컨트롤 해야 되는데 원래는 SSH가 막아졌지만 방금 우리가 텍스트 파일 그거 없애고 집어넣은 걸로 해서 얘가 풀렸다는 거죠. 풀려서 접속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 주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AP에서 얘도 랜덤으로 주고 얘도 랜덤으로 줘요. 그러니까 내 IP는 여기에서 내 IP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내 컴퓨터에 IP를 알고 싶다. 그러면 저는 지금 무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무선으로 연결된 걸 보면 저는 퍼블릭 여기 무선에 있어요. 그러면 나는 IP를 이 AP로부터 할당을 받았죠. 그럼 나는 어떻게 이 AP를 알 수 있나? IP를 알 수 있나? 여기 창에 가서 커맨드 CMD라고 커맨드죠. CMD라고 누르면 커맨드 창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콘솔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명령 프롬프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IP를 알 수가 있어요. 뭐로 알 수 있냐면 IP config이라고 쓰면 IP config이라고 치면 여기에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 나는 물려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나는 몇 번을 받았는지가 나오죠. 여기서 보면은 이더넷은 유선인데 우리 유선으로 연결 안 된 거예요. 제 노트북이니까. 그러면 무선도 있고 무선도 있는데 여기 하나 얻어서 걸렸네요. 무선이 하나 연결이 돼 있는데 와이파이로 얘의 기본 게이트웨이가 172.300.1이고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가 2525.0이에요. 왜 여는 2525고 25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여기가 252525였잖아요.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 여기는 기관이 엄청 크기 때문에 클래스가 한 칸 높은 거예요. 보통 우리네 가정집에 쓸 때는 25, 25, 25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가정집은 말단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기관이에요. 기관이면 클래스가 하나 높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죠. 대한민국, 그 다음에 무슨 시, 무슨 동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클래스가 높을수록 위로 올라가죠. 그럼 여기가 예를 들면 여기가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가 대한민국, 어, 뭐, 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무슨 구, 무슨 동에 있는 우리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여러분 집에서는 2호가 여기까지 있어요. 클래스가. 근데 이제 여기는 한 단계 높은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2호가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도 2호가 두 개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봐야죠. 자, 그리고 내가 할당받은 거는 172.3016.124라고 하는 IP를 할당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서울 퍼블릭 공덕 5G로부터 이렇게 124번 172.3016.124라고 하는 거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 얘도 똑같이 172 어쩌고저쩌고 하는 IP를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난 몰라요. 이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알아보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세요. 내가 얘를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붙어서 내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IP 타임 지금까지 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뭘로 접속했어요? 192.168.0.1로 접속해서 실제로 여기에 붙은 네트워크가 뭐가 있는지 알아보면 얘의 IP를 알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는 공공이란 말이죠. 내가 이 AP에 접속할 수 없어요. 왜? 내가 관리자가 아니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냥 이게 학교야. 학교에 있는 그 뭐냐면 고려대학교에서 퍼블릭으로 쓰는 어떤 AP라고 봅시다. 내가 이거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접속해서 얘 IP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난감하죠. 그래서 이렇게 난감할 때 사용하라고 UART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AP는 이거는 인터넷 프로토콜이지만 UART는 시리얼 통신이잖아요. 이 시리얼 통신으로 다 USB에 물려 있는 거죠. 다이렉트로 얘한테 접속해갖고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IP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얘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IP를 알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USB 시리얼 통신이지. 그래서 우리가 내 컴퓨터랑 얘랑 시리얼 통신으로 해가지고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윈도우에서는 IP 컴픽이라고 하지만 리눅스에서는 IF 컴픽이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렇게 물어보면 너 IP 뭐야? 물어보면 얘 IP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굳이 이게 느린 UART를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걸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서 IP 알아보려고. IP를 알았으면 그때부터는 SSH로 접속하지 이걸로 접속할 필요가 없죠. UART로. 그러니까 IP만 알아내고 얘는 제거를 하면 돼요. 얘로 굳이 통신할 필요 없어요. IP 알아내면 얘 뽑아버리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방식을 쓰는 겁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공공, 뭐 여러분들 스타벅스에 있든 학교에 있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AP에 내 컴퓨터도 물려 있고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도 물려 있을 때 얘기입니다. 항상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건 필연입니다.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연결했다면 스마트폰으로 PC도 연결되고 얘도 연결되고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 안에 있는 IP를 알 수 있겠죠. 아무튼 UART로 얘의 IP를 알아내기 위해서 PC IP는 뭐로 방금 알아냈어요? PC IP는 커맨드 눌러서 IP config이라고 누르면 여기에 여러분한테 할당된 IP라는 걸 알았죠. 내 노트북에 할당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라즈베리파이에 대한 할당되어 있는 걸 알고 싶은데 근데 원격 연결해서 걔 IP를 모르니까 원격 연결이 안 되네? 그러면 시리얼로 연결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해서 이제 시리얼로 연결하는 거죠. 자, 연결할 때는 내선이 있어요. 내선이 있는데 흰색이 뭐라겠어요? 8번. 여기 보면 이 GPIO 14, 15가 RX라고 TX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TX, RX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TX, RX가 UART 통신이죠. 그래서 흰색을 어때요? 8번. 하나, 둘, 셋, 네 번째 연결하고 그 다음에 녹색을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다 녹색을 연결하고 검은색은 그라운드로 여기다 연결해야 되고 여기다 연결해도 되고 여기다 연결해야 되고 그라운드 많죠. 그래서 여기 중에 한 군데 아무 데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렬로 하고 싶다 그러면 검은색, 흰색, 녹색 또는 니은자로 하고 싶다면 흰색, 녹색, 검은색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결할 때까지 잠시 기다리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 연결을 하면 시리얼을 연결하면 어떻게 볼 수가 있죠? 내가 시리얼은 시리얼 포트를 할당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헷갈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를 위해서 뭐를 해줘야 되냐면 요 안에 지금 SD 카드를 넣어야 되고요. SD 카드 넣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SD 카드를 넣어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거나 이렇게 연결 둘 중 하는데 당연히 여러분이 외장하드를 다는 것보다 내장하드를 다는 게 낫겠죠. 이게 기본 정석이죠. 그래서 이렇게 넣고 나서 이거 넣으면 끝나는 거 아니죠. 여기 전원을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저번에도 보니까 전원도 연결 안 하고 뭐 안 된다고 하는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원 연결 잭이 있죠. 여기다 전원 연결해 주고 자 여기 SD 카드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전원 연결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 핀에다가 이렇게 시리얼 연결했어요. 시리얼 연결하면 요거는 어디 붙어 있겠어요? 당연히 노트북이나 PC에 붙어 있어야겠죠, 여러분. 근데 요거가 연결이 되면 요 안에 이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이버가 설치가 돼 있으면 포트를 할당받는데 그게 자 어떻게 몇 번 포트를 할당받았는지 알리는 방법은 내 PC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속성을 누른 다음에 장치관리자 가서 가면 여기서 컴포트 3번을 할당받았는데 보니까 노란색이야. 이게 왜 그래요?
이게 그 할당을 받게 되는데 드라이버가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좀 싸구려 칩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이 컴포트 3가 이렇게 노란색이 돼 있으면 활성화를 시켜야 되니까 제가 나눠준 드라이버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 드라이버가 없으신 분은 제가 그 따로 저기 그 네이버에다가 올려놓을 건데 이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지 얘가 없어져요. 그럼 그 드라이버를 제가 한번 설치해 볼까요? 그래서 저렇게 노란색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퓨티로 UART 때려도 안 들어가죠? 해볼까요? 저렇게 노란색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시리얼을 선택을 퓨티 실행한 다음에 시리얼로 선택을 하고 컴3였잖아요. 그러니까 컴3라고 해서 오픈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오픈할 수 없다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드라이버를 깔아줘야 되는데 한번 깔아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시리얼 드라이버라고 있네. 이걸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얘를 찾으면은 안 돼요. 얘 구버전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로 하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려고 나오는 실행을 해서 자, next install finish